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이제 여의도 일대에서는요, 여의도 이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강변 쪽에서는요, 지금 이 한강 페스티벌이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속보로 뜬 거에 의하면 여의도 쪽에 있는 한강공원 쪽에 폭탄 테러를 설치했다. 자, 그래서 1,000만 원을 내놔라. 이런 지금 협박, 테러 협박글이 올라와가지고 경찰에서 특공대를 지금 배치해서 샅샅이 수색 작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테러 위협에 관해서는요, 가차없이 가장 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IS법, 이 개정안, 요것이 지금 특히 젊은 층에 어마어마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더니 이재명이가 이거 꼬리를 팍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 누리기 방지법, 요것도 또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이재명이가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이게 웃기는 게, 이게 한마디로요, 이재명 플러스 현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 왜? 아니, IS법 개정안하고 주가 누리기 방지법 만드는데, 이재명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법 만들겠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뜯어 고친다. 요거를 언론에 공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가 다 봐놓고, 여론이 비등하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우선 당면적으로는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있지만 일단은요, 지금 이 정청래한테는 빨간불이 켜진 것 같아요. 자, 누적 투표율이 1.5% 차이로 지금 김민석이가 앞서고 있어요. 이거 이재명 명픽이 성공하는 이런 지금 구도로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것도 지금 총선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기승전 총선에 가장 큰 변수를 두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대내외 정책 방향을 해석하시면은 크게 오류가 없어요. 자, 그런 게 이것도 총선에서 지금 20들은 지금 완전히 2030 등 돌린 지 오래잖아요. 40도 슬슬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표가 안 나오면 망하잖아요. 망하니까 지금 느닷없이 ISA하고 지금 주가 누리기 방지법을 강하게 추진하다가 꼬리를 내려갖고, 야, 그거 좀 재검토해봐. 이게 얼마나 이재명이가 무능한 거예요. 예? 무능의 극치를 나타내는 거지. 국민에게 먼저 죄송하다 하고 재검토를 지시해야지. 예? 야, 이런 무능한 정권 다시는 표를 줘서는 안 돼요. 나라가 더 이상 방어지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관련법, 관련 내용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사실 제가 말이죠, 벌써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손현보 목사 가족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진도 쫙 찍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냥 일개 목사를 적혀놓은 것으로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이재명의 종교정책, 그렇죠? 이재명의 이런 이 종교인들에 대한 강한 압박, 예,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압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손현보 목사를 만난 거를 말이죠,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다른 매체에서는요, 겁이 나가지고 보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지금 미국 정부가 샅샅이 다 지금 모니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손현보 목사 지금 그동안에도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서울에 와서까지 부산에까지 내려가서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 시그널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스탄 대사에 대한 현 정권의 강한 지금 이 사법 처리, 요것이, 아니, 모스탄 대사 하나 잡아갖고 이재명이가 뭐 춤을 추겠습니까? 춤춘들 그 다음에 누가 희생해 와요? 대한민국이 희생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런 게 말이죠, 손현보 목사 만나는 것이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대한 강한 불신과 압박의 시그널이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모스탄 대사가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의 최고위층에서도 자기 사정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최고위층이 누구겠어요? 트럼프지. 아, 그래서 요런 지금 이재명 정부의 표현의 정책에 대한 강한 압박 정책. 그러니까 이제 허위 뉴스로 하면야 물론 혼이 나야죠. 그런데 허위 뉴스인지 아닌지를 다 일일이 판단해가면서 방송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틀 맞보 미 정부에서 이건 안 돼,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놨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7법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시그널로까지 연장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특히 이재명 정권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요 입틀막법 빨리 그 조조익선이라고 하잖아요. 빠르게 손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우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천옥현 안보정론TV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걸 좀 그리고 또 그 알람을 설정해서 봐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대한 테러 우려, 요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는 성북경찰서가 되겠고요. 방송 제보 플랫폼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최초 올라온 시간은 9일날 오전 새벽 2시 25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게시글에는요,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현재 여의도를 비롯해서 서울 시내 9개 공원에서는요,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음악 콘서트를 연다든가 또 수상 레저 체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어서 가동되는 이런 내용으로 한강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공중협박 혐의로 작성자를 현재 추적 중에 있고 한강공원 일대에 특공대를 배치해서 폭탄 설치 여부를 계속해서 수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이제 대테러 대테러 우리 요원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경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말이죠. 요런 거는요, 이제 한강 일대가 이제 굉장히 높잖아요. 한강 페스티벌 지금 9군데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 이 경찰, 그다음에 군, 그리고 국정원 이 합동 수색 작전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ISA 개편안, 그리고 이제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요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 7일 날 정부가 말이죠. 이 ISA라는 걸 하고 하는 것은 뭐 개인 종합자산 관리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요 개편안, 그리고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 전면 재검토라고 지시했는데 이거는요, 불과 그러니까 4일 만에 재검토를 지시한 거예요. 본래 이게 이제 8월 3일 날 이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여기 언론에 보도됐고, 그래서 저도 요거를 이렇게 보도하면서 이거 문제가 많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본래 취지는요, 국내 투자를 늘리고 대주주의 편법 승계를 막겠다 이런 취지였지만은 ISA의 경우에는요, 기존 혜택을 줄이고 주가 누르기 방지하는 규제를 피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반발이 거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이 문제였느냐? 자, 그래서 IS는 5년마다 정산과 한도 이호를 폐지하면서 장기 투자 혜택을 줄였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 그러니까 이제 새 IS를 만들면서 기존 일반 IS의 장점을 함께 줄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ISA는요,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한 상품에서 1,000만 원을 벌고 다른 상품에서 600만 원을 잃었다고 한다면 4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돼요. 일반형은 이 가운데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새 개편안에서 이게 이제 뜯어 고친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을 당당내지 않고 그 돈까지 대투자할 수 있고, 장기간 발생한 수익과 손실도 한 계좌에서 합칠 수 있도록 현재는 되어 있어요. 의무가입 기간을 3년만 채우면, 근데 이제 개편안은요, 계약 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손익을 청산하고 새 IS에 가입해야만이 복리효과와 손익 통산이 끊겨요. 첫 번째 IS에서는 500만 원을 잃고 재가입한 IS에서 1,000만 원을 벌어도 두 계좌의 손익을 합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순이익은 500만 원이지만 두 번째 계좌에서는 1,000만 원을 번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대 2월도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S는요, 국내 상장과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이런 해외 지수형 상장 지수 펀드 ETF도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자, 이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젊은표 다 달라가면 뭐 이재명이가 표를 어디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닷없이 이거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재검토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말이죠. 요 도표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도표. 자, 그래서 요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요, 조금 이해가 빠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도표를요, 죄송합니다. 요 도표를 제가, 잠깐만요. 요게 도표를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놨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네. 이게 이제 이 도표는요, 조선일보에서 만들어 놓은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켜볼게요. 예. 자, 일반 ISA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산적 ISA. 자, 우선 가입 대상도 34세 이하로 묶어놨어요. 19세 이상으로 돼 있었던 것을 급여 한도액도 정해놨고,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을 보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자, 세제 개편을 보면은 요렇게 지금 이자하고 배당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돼 있고, 이자 배당 전액을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은 예적금과 국내 주식 펀드, 이렇게 돼 있고요. 납입 한도, 요거가 이제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인데 연 2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을 3년, 5년까지 연장하는데 이거는 10년까지 연장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를 좀 뜯어 고친다. 뜯어 고치도록 돼 있다.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요.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요 내용을요. 요 내용을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요,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생산적 금융 IS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이자 배동사동을 한도 없이 비과세한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총 한도는 2억 원이며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뭐냐? 새 ISA를 만들면서 기존 ISA 장점을 합계 조절한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IS는요,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게 돼 있고, 한 상품에서 1,000만 원을 벌고 다른 상품에서 600만 원을 잃었다고 한다면 4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일반형은 이 가운데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 해도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주가 누르기. 주가 누르기는요, 지배주주가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또는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현재 상장 주식은요, 상속 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회사 재산이 많아도 주가가 낮으면 세금이 줄어서 지배주주가 승계 전까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가 부양책을 미룰 유인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런 비판과 분노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말이죠. 이제 손현익 목사님, 가족에 대한 접견, 트럼프 대통령의 접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사진이, 잠깐만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만난 요 사진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자, 이렇게 아주 사진이 말이죠. 이거는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화면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손현보 목사,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제 아들 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이제 백악관의 고위 간부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최근에 지금 내용은요, 요 내용은 손현보 목사 측에서 이거는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 자료로 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8일날 알려졌습니다. 예, 하루 전날 알려졌죠.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면서 탄핵 반대 운동을 강하게 전달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세이브 코리아에서는 이제 제일 유명한, 이 강사, 이 연설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전한길 대표가 이제 대대적으로 연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도 한 차례 나가서 여의도에서 연설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백악관 시장사무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주 그 여성 한 분이 이제 우측 여성,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보도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천천히 알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요, 이 손현보 목사 세계로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이다. 방금 백악관에 들러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나왔다. 저희 가족을 초청해준 백악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자, 그리고요, 틀림없이 손현보 목사, 이제 우리 국내 정치 상황, 이런 거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종교법인 해산법,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기에 대해서 종교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종교법인 해산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이제 일종의 지금 이재명 정부에 의한 종교 인권 탄압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계에서. 그런 데 대한 반대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피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말이죠, 지금 이제 미 정부 인사 중에서 지금 손현보 목사를 만난 분들은 랄리 반즈 미 국무부의 민주인권 노동 차관보, 그 다음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그 다음에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의 신앙사무국 장이라고 하죠. 예, 이분들이 손현보 목사를 쭉 지금까지 만나왔고, 또 지난 2월 달에는요, 손 목사가 마이클 리던 미 국무부 고문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도 말이죠, 이 종교법인 해산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에 관해서 쭉 설명을 좀 해온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손현보 목사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제 미 정부의 우려와 반발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런 구속된 상황과 관련된 손현보 목사 측의 의견,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상세하게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요, 이 앞으로도 상당히 지금 한간에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현보 목사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예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접견은 단순한 일개 목사의 접견이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기독교 굉장히 신앙심이 강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백악관 안에 지금 그 현직 목사를 조정관으로 해서 국장으로 임명한 그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종교계들이 갖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인권, 그리고 종교 탄압적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강하게 백악관 측에 전달이 됐고, 백악관 측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전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계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압박이 되겠죠. 요게 이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